우리도 사랑일까? 영화 러브 어페어. 참된 짝을 만나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거대한 우주와 같아 한낱 사람의 힘으로 어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만나 서로의 짝이 되는 일에는 하늘이 만들어 놓은 신비로운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짝으로 정해진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가끔은 인연을 보는 눈이 어둡거나 또 가끔은 아직은 완전한 때가 아니라서 스쳐가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인연이라면 하늘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그 만남과 얽힘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나는 마이크 갬브리엘, 본래는 풋볼 선수였고 지금은 은퇴를 하고 스포츠쇼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유명한 플레이보이였지만 지금은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인 린 위버와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약혼녀의 힘으로 내가 스포츠쇼를 맡게 된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린과의 약혼으로 나는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람둥이 기질을 다 버리진 못했지만 사랑과 기회, 안정을 얻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운명이 나를 시험하려는 중인 것을 까맣게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테리를 만난 것은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내가 떨어뜨린 물건을 그녀가 주었죠. 내 이름은 테리.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주워보니까 아주 작은 전화번호 수첩이었죠. 건네주며 말했어요. 요즘도 이런 걸 쓰나요? 그리고 나는 계속 신문을 봤죠. 다른 사람들은 서로 나를 아는 척 하느라 바빴는데 그녀는 아니더군요. 도도하지만 그만큼 우아한 여자였어요. 늘 여행을 다닌다고 하니 혼란스럽겠어요. 소외되는 것 같고.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그녀는 꼭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허공에 떠 있었고 여기서 저기로 떠돌기만 하던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을 몰랐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가게 될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상 착륙을 한 산호섬에선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대신 타히티와 피지, 하와이로 가는 여객선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타히티를 택했고 테리는 하와이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것은 예감하지 못했죠. 크루즈 갑판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하와이로 가는 배는 4시간 후에 나온다고 해서 나도 그냥 타히티로 가기로 했어요. 그 사소한 결정이 나의 미래를 또 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크루즈에서는 매일 파티가 열린다고 했어요. 예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파티장으로 갔습니다. 슈트를 입은 마이크를 볼 수 있었죠. 그는 어디 있어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파파라치가 있어서 나는 그녀 옆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덕분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다가갔고 안았고 이내 멀어지는 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름다운 사람을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지켜보는 일. 마침내 그녀와 마주 앉게 되었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좋아요. 유혹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이틀 전이었어요. 마이크의 결혼 소식으로 세상이 온통 떠들썩했던 게 내게도 약혼자가 있었고요.
마이크를 피해서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파파라치를 따돌리고 나를 따라왔어요. 우리는 와인을 좀 마셨고 그는 나를 궁금해했습니다. 뮤지션이며 피아노를 가르치며 작곡과 노래를 한다는 거, 또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며 음악 작업을 병행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 그의 집을 꾸몄고 별장이며 시드니에 있는 집과 요트를 꾸미는 중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와 결혼할 거냐고 묻더군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를 많이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내 눈빛이 좀 공허했던 건 이루지 못한 꿈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숨을 쉬며 마이크가 일어서더군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가 그친 갑판 위 우리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췄습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이 그녀를 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키스를 하려는 순간 사람들이 갑판 위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찾았고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나의 말에 그녀는 멀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죠. 당신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나는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텅 빈 갑판 위에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다음날 아침 타이티로 가는 배 안의 커피숍.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볍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젯밤일 말인데요. 당신도 나만큼이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정박할 섬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숙모님이죠. 20분 뒤에 갑판 위에서 만납시다. 몇 시간 같이 지내봐요. 우리는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넜고 초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햇살이 유난히 투명했고 사방이 초록의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크의 숙모님은 우아하게 나이든 분이셨어요. 처음엔 나를 마이크의 약혼녀로 착각하셨지만 아니라는 걸 알고도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숙모의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선 그녀의 허밍.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서 오래 허공을 떠돌던 내 마음은 있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머물고 싶은 풍경이었지만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쉬워하는 고모님께 어깨에 숄을 걸쳐드렸습니다. 그 숄 결혼할 때 가지고 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62년째 갖고 있지만 닳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마이크와 고모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진실한 다정함이 묻어있었죠. 그래서일까요? 배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잡은 손을 놓을 수 없었고 그의 손을 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도착하는 섬에서 비행기를 타지 말기로 해요. 그럼 우리 이틀 정도는 더 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겐 사랑할 시간이 이틀 더 생겼습니다. 배에서의 이틀.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오직 사랑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와 배, 그리고 다시 비행기,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시간들. 우리의 관계가 그녀를 향한 내 마음도 차라리 그랬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태어난 척하고 있는 것이 힘들 만큼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제 곧 착륙이라고 하더군요. 그녀의 약혼자와 나의 약혼녀가 공항에 마중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었어요, 그녀에게. 행복한가요? 라고. 뭐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냐고. 원하는 곳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테리는 대답했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배에서 겨우 3일 지내고 심각해져 버린 마음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웃으면서도 쓸쓸해 보이는 테리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기다려줘요. 모든 일을 정리할 때까지. 새 직장을 얻어야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요? 3개월이면 어떤가요? 5월 8일 5시 2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는 어때요? 가장 높은 곳은 아니지만 거기라면 못 찾을 리 없잖아요.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게이트로 가는 길, 그녀가 앞서 걸었고 나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아직은 어두운 실내였지만 햇살이 온통 내 얼굴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과 걱정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희망만이 마음 안에 가득했으니까요. 게이트를 나가기 전 테리가 말했습니다. 있죠. 한쪽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깨끗이 돌아서기로 해요. 전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꼭 나갈 거니까, 그녀도 꼭 올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실과 맞서야 할 시간. 마지막으로 테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좋아. 나도 같은 말을 해주었어요. 약혼녀와 헤어졌습니다. 그녀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스포츠 중계쇼도 못하게 되었고 타고 다니던 리무진도 사라졌습니다. 일자리도 줄었죠. 나이가 있으니 직업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의 담당 변호사인 친구가 묻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족할 일을 하고 싶다니 그게 뭐냐고. 풋볼과 관련된 일이거나 혹은 그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고 잊은 게 많았어요. 그림이라든가 제대로 사랑하는 법 같은 것. 친구는 이런 나를 낯설어 했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한 채 의심도 들지 않는 사랑 그대로의 사랑 속에 있었으니까요. 코치 자리를 얻었습니다. 지방의 대학이었죠. 화려한 인생을 살던 나였으니 주변에선 걱정했지만 나 자신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날이 오더군요. 마침내 약속한 5월 8일. 나는 뉴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에게 줄 그림 한 장을 들고서. 약속 장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앞에 도착했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 늦고 싶지 않아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는데 늦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테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고 지났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테리를 기다렸습니다. 전망대 문 닫을 시간이 돼서야 나는 그곳을 떠났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호텔에 맡겨두었던 짐을 챙겨 대학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이 이걸 두고 가셨어요라며 내 그림을 내밀더군요. 초원 위에 서 있던 테리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걸려고 그림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호텔에 팔라고 하더군요. 말했습니다. 그냥 가져요. 나에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이 갔던 그 섬에 나는 혼자 갔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남기셨습니다. 테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다는군요. 고모님이 없는 텅 빈 집, 피아노 앞에 서서 나는 테리가 그리웠습니다만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거든 다시 찾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리움에 대하여, 보고픔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삼키고 견디는 것.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의 피아노 소리, 테리의 허밍. 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마이크와 행복했겠지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난 휠체어 신세가 되었고 몇 번이나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노력하면 걸을 수 있게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은 뉴욕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프로팀 코치 제안을 받았고 축하주를 마시려고 호텔 레스토랑에 갔다가 우연히 헤어진 약혼녀 린을 만났습니다. 이상한 우연이 자꾸 겹치는 성탄이었습니다. 다음날 린과 자선 음악회에 갔다가 보고 말았으니까요. 그립던 사람, 테리. 사진에서 봤던 약혼자와 왔더군요. 지나치지 않고 나는 멈춰 섰습니다. 작은 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서 건네주니 약혼자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테리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이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거기 마이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 테리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아늑했습니다. 벽난로가 타오르고 책이 가득했죠. 테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책 한 권을 들고서 전화번호부를 뒤져 그녀를 찾았다고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던 건 그 사랑이 진짜였다고 말하고 싶어서였어요. 내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서 자정까지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심한 폭우 속에서? 라고 했더니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난 말했어요. 그 후 2달 동안 시간마다 한 잔씩 술을 마셨어요. 당신을 찾고 싶었지만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면 서로 찾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럴 수 없었는데, 하지만 이건 묻고 싶군요. 이유가 뭐였나요? 왜 나오지 않았나요? 답답했는지 그녀 물을 마시더군요. 그때 보았습니다. 손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것. 어젯밤에 예전 그 약혼자와 있길래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는 헤어졌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흔한 인사를 했죠. 잘 지냈나요? 라고. 어젯밤에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멀리 가는 티켓을 끊었죠. 오늘 밤에 갈 거예요. 더 빠른 비행기는 없더군요. 자, 그럼. 우리의 끝인사는 좀 길었습니다. 행복한가요? 라고 묻고 당신은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여자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리고 떠나기 전 선물을 건네줬어요.
그와 같이 만났던 고모님의 유품이었죠.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62년이나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빛이 바래지 않았다던 그 숄. 그게 당신을 찾은 이유예요. 그 숄을 두른 당신을 그렸었죠. 당신을 주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호텔 직원에게 줬어요. 레스토랑에 걸었다는데 오늘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떤 여자가 그 그림을 무척이나 갖고 싶어 했다는데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해서. 거기서 말을 멈췄던 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사려던 여자,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했는데 나는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그림을 찾았습니다. 닫힌 방문을 열어보니 거기 있더군요. 그가 나에게 걸어왔습니다. 나를 안으며 마이크는 말했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생겨야 했다면 왜 하필 당신에게? 내 잘못이었어요. 위를 올려다봤거든요. 거기 당신이 있을 줄 알았으니까. 걱정 말아요, 마이크. 당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못할 일이 없죠. 당신이 옆에 있다면.